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 엘리트인 김태산 남북 함께 국민연합 상임대표가 오늘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북한은 왜 5.18 광주 인민봉기 기념대회를 매년 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지금까지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북한의 주요 경제관료 출신으로 체코 주재 북한 무역 대표를 지내다가 지금부터 22년 전인 지난 2002년 한국의 망명에 살고 있는 고위 탈북 인사입니다. 김태산 대표는 이번 칼럼에서 자신이 한국도 북한 같은 독재국가라고 하면 정신병자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면서 북한은 1인 1당제 독재국가이지만 대한민국은 5.18 독재국가라는 점이 다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이 한국을 이른바 5.18 독재국가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5.18 특별법과 처벌법에 따라 5.18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투옥까지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에 반대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좌파들이 정권을 잡더니 오히려 한술 더 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던 국민이 감옥 갈까 두려워서 눈치만 보며 5.18에 대해 의심이 가득하지만 찍소리도 못한다. 이래도 한국에 독재가 없다고 하겠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5.18 당시에 석연찮은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들면서 지금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까지 하는 판인데 그 대단한 민주화운동에 목숨 걸고 나섰던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히려 북한은 해마다 진행하는 5.18 광주 인민봉기 기념보고대회 대남 전투용들을 모셔다가 앞자리에 앉히는데 이것을 보고 생각되는 바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왜 5.18의 진실을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에게 공포심만 조성하는가라면서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숨기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개입설이 점점 더 커지고 정당화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태산 대표의 오늘 칼럼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도 북한 같은 독재국가라고 하면 나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도 독재국가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단지 독재의 범위가 조금 다를 뿐이다. 북한은 1인 1당제 독재국가이지만 대한민국은 5.18 독재국가라는 점이 다르다. 북한에선 김일성의 사상과 다른 말을 하거나 의문을 품으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 한편 한국에선 5.18 특별법과 처벌법에 따라 5.18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투옥도 한다. 오죽했으면 선대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까지 5.18 특별법에 걸어서 사형을 언도하고 투옥했겠는가.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에 반대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좌파들이 정권을 잡더니 오히려 한술 더 떤다. 5.18의 진실을 해명하려던 지만원 박사는 고령의 몸으로 광주까지 끌려다니며 조사받고 재판받기를 거듭하다가 투옥되었다. 그는 나라를 배신한 죄를 저지른 자들보다 더 엄중한 취급을 받아서 올해 8.15 광복절 사면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뿐인가 한국을 자유민주국가라고 자랑하던 국민이 감옥 갈까 두려워서 눈치만 보며 5.18에 대해 의심이 가득하지만 찍소리도 못한다. 이래도 한국에 독재가 없다고 하겠는가? 김태산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5.18과 관련된 문제 한두 가지만 묻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5.18 단체들과 이 나라 정부가 쉬쉬하는 사안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걸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와 5.18 단체들이 북한군 개입설을 무조건 반대하면서 무엇 때문에 5.18 사건의 진실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군 24단 지휘차량 습격 사건은 누가 조직하고 지휘했으며 군의 움직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통보받았으며 그 사건에 참여한 300여 명의 잘 훈련된 자들은 누구들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음은 군 24단 지휘차량 10여 대와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탈취한 장갑차와 군용 트럭과 대형 버스 도합 100대가 넘는 차량은 도대체 누가 운전했는가 하는 것이다. 대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군용 트럭과 장갑차와 버스 등 100대 이상의 차량을 운전할 사람을 어디서 구했으며 그 운전기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소문에는 서울의 연고대생이 광주 시위에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20대 대학생들이 어디에서 사단급 군 지휘차량을 습격할 정도의 훈련을 받았고 또 군 장갑차와 대형 트럭과 버스를 운전할 면허를 받았는가? 그 대학생들이 미국의 네이비실 즉 미 해군 특수부대 대원들 수준의 특수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빈손뿐인 시민과 대학생이 어떻게 무장한 경찰과 군인이 있는 경찰서와 군 사단급의 지휘차량과 군수 공장을 습격하고 수백 대 군용 장갑차와 군용 트럭을 탈취하여 국가를 상대로 무기고를 틀고 교도소까지 습격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연락소 전투원들과 특수병들은 한국의 무기와 무전기 다루는 법은 물론 온갖 자동차와 탱크, 비행기, 심지어는 각종 선박을 조종하는 훈련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광주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벌인 일이라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니 그야말로 항일 빨치산들처럼 영웅대접을 받을 일이다. 그런데 5.18 당시에 군용 장갑차와 트럭과 버스를 몰고 또는 총을 들고 전라남도 전역을 누볐던 그 수백 명의 영웅들은 모두 어디로 숨었단 말인가? 지금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까지 하는 판인데 그 대단한 민주화 운동에 목숨 걸고 나섰던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보라. 물론 그 당시에 자신이 장갑차를 운전했다는 사람이 한두 명 나오기도 했는데 나머지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북한은 해마다 진행하는 5.18 광주 인민봉기 기념보고대회 대남 전투용들을 모셔다가 앞자리에 앉히는데 이것을 보고 생각되는 바가 없는가? 5.18 당시 군지휘부와 군수공장과 경찰서, 무기고, 교도소를 습격했던 당사자들은 40년 이상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고 5.18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짜 유공자들이 판을 치는 이 현실을 정부는 정말 모른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왜 5.18의 진실을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가?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숨기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개입설이 점점 더 커지고 정당화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탈북 경제관료인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 대표의 5.18 관련 칼럼이었습니다. 김태산 대표가 이번 글에서 제기한 이런 의문들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쉬쉬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의문을 봉쇄하려 한다면 그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전체주의에 가까운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18 특별법 그리고 특히 5.18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주장 외에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그 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약칭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의 강재원이란 판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사법부 역사에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문재인 정권 당시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영 KBS 이사에 대해서는 당시 법원이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나 이번 건에서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또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됐던 집행부정지 원칙을 임명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남은 사법부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법원이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적법하게 임명한 이사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방통위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다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기존 야권 성향 이사,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 성향 이사인 권태선 현 박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강재원 판사가 그야말로 정치 판사다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